원일이TV 17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월 3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반등했다. 민주당은 3주 만에 미래통합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주 18일, 19일 그러니까 화수 이틀 동안 전국의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니까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45.1%입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린 52.3%였습니다. 부정이 긍정보다 여전히 높죠. 그러나 3주 만에 부정평가 오름세가 꺾인 추세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4.1%포인트 올라서 38.9%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은 전주에 비해서 0.8% 오른 37.1%입니다. 통합당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3주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은 겁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는 추세,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민주당의 하락 추세가 멈췄다. 상승세로 반전했다. 그런데 통합당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결론이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재확산 이후의 민심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이어서 민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또 하나의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계 소득이 늘었다. 소득 격차도 좁혀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수치는 재난지원금을 가계소득으로 포함했을 때 얘기다. 재난지원금 영향을 빼면 살림 형편은 오히려 나빠졌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 결과가 나옵니다.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 되겠다 싶어서 가계동향 조사 통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27만 2천 원입니다. 작년 2분기보다 4.8%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3%, 4.6% 감소했습니다. 재산소득도 11.7% 줄어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표면적인 전체 가계소득은 늘었는데 가계의 3대 소득원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이 모두 줄어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폭인 마이너스 5.3%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분배 지표입니다. 국가 전체의 소득이 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됐냐를 보는 거죠. 역시 겉으로는 개선된 것 같으나 속은 악화됐다. 이게 통계 결과입니다. 2분기 소득 상위 20%, 즉 5분 이의 계층은 하위 20%, 즉 1분위 계층보다 4.23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4.58배 차이였으니까 이 지표만 보면 소득 격차는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을 빼고 나면 5분위랑 1분위의 소득 격차는 작년 동기 대비 7.04배에서 올해 8.42배로 커졌습니다. 분배 악화를 감추는 재난지원금이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온 나라가 더 강한 코로나 전국에 덮어버렸습니다. 정치 공세와 결합한 코로나 전국, 국민 고통지수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지목이 됐죠.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와 통합당을 엮는 정치 공세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으로 민심의 흐름을 되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코로나 재확산 1차적 책임은 전광훈 그리고 그 배후에는 통합당이 있다. 20일 하루 종일 이런 주장들이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실질 가계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로 국민 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꺾이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함마저 느껴집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전세버스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계좌번호와 출발 지역, 탑승 장소, 시각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런 각종 정보가 적힌 자료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면서 광화문 참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 나이, 성별, 심지어 금융 계좌번호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각종 개인정보를, 그것도 계좌정보까지,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면 정은경 본부장한테 전달했어야지 의도가 뭐냐. 무법도 이런 무법이 어딨냐. 박주민 의원이 정은경 본부장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무소불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무서운 코로나 확산세에 금세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의 뇌관이었다면서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통합당도 압수수색에 협조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광화문 집회, 전광훈 그리고 통합당 이 공식으로 코로나 전국을 끌고 간다는 여당의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을 총동원했습니다. 경찰관 8,559명으로 신속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포함해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체로 신원 파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센 코로나 확산세가 전 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질병본부도 경찰도 정치인도 다 나서야 될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 주도로 정치 공세화되고 있는 코로나 책임론이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거냐,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거냐, 이거 국민 눈에는 다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엮지 마라, 정치 공세하지 마라 이 말뿐이죠. 이런 흐름에서 보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여야의 지지율 재역전, 여당에게는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기가 될 겁니다. 키워드는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이죠. 코로나 악화의 책임을 통합당에 씌움으로써 여론의 반전을 기한다. 민주당 정치 공세 프레임에 통합당이 발버둥 치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요, 차분하고 냉정하게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하고 광화문 집회의 그 인과관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전광훈 목사가 방역 지침을 어긴 건 사실이고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방적 책임 전거와는 달리 코로나 재확산의 진짜 원인이 오로지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는 그 논리에는 방역 전문가들은 동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지적을 하고 나선 대표적 전문가가 고대 구로병원의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 사냥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감염병 분야 국내 권위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사스 대응을 위한 정부 자문위원을 맡았었고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렇게 감염병이 돌 때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자문위원을 맡았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민관합동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코로나 재확산은 예고된 인재였다는 겁니다. 근거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7월 24일 교회 등 소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 경기관 중 입장 제한적 허용, 8월 14일부터 외식과 공연 쿠폰 배포,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모두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정부 방침이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방심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다. 명백하게 잘못된 정부의 판단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건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코로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다. 확진자는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은 8월 14일로부터 적어도 5일 이전인 8월 9일부터 따져야 된다. 8월 9일부터 그 2주 전인 7월 31일 사이가 코로나의 조용한 재확산 기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의학적,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다. 이랬습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이미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8.15 집회를 주도했고 코로나 재확산의 뇌관 역할을 했고 그걸 은근히 독려한 통합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주장, 그 논리는 시계열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해석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이 광화문 집회였느냐, 정부의 느슨해진 코로나 대처 정책이었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때마다 대처하고 방역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특정 집단이나 세력을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면 검사에 응해야 될 사람들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확산을 불러오고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와 방역은 뒤섞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코로나 사태는 거대 여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이 학습 효과를 민주당이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총선 직전이 그랬고 8.15 이후의 지지율 재역전이 그렇습니다. 다만 8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는 한 가지 특이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고 통합당 지지율도 오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여야 지지율 재역전의 진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양 진영의 지지층은 논외로 치더라도 코로나 재확산을 통합당하고 연루하는 그 주장이 중도층에 먹혔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만큼 통합당 지지율이 내려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민주당 지지율도 통합당 지지율도 둘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양 진영이 재결집하는 거다. 이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는 건 코로나 재확산 때문이라기보다는 민심의 흐름이 통합당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여당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뭉친 거다. 재결집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통합당 지지율 역시 광화문 집회를 전후해서 엉뚱하게 코로나 재확산 주범으로 몰리는 데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범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민심이 양극단화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양극화 현상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 민심의 흐름은 한 주 혹은 2주 정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국민 대다수가 방역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더 악화되지 않고 고비를 잘 넘기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론 전가 움직임은 어떤 정치적 계산이든 멈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현상,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서도 확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